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 이 DCG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 어떤 뉴스보다 이 DCG발 소식의 파급력이 가장 막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DCG가 이 암호화폐판을 짜나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이 사실이에요. 이제 이 그림은 워낙 많이 봐서 여러분도 식상하실 텐데 실제 이 DCG의 웹사이트에 방문해서 여기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이 DCG와 연관된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보시는 것처럼 A부터 Z까지 해서 정말 무수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누르게 되면 그 회사에 대한 로고와 함께 사이트 링크까지 보이는데 너무 많으니까 얼핏 대충 눈에 많이 익은 업체만 좀 보여드리면 지금 이 웹페이지를 한글 번역을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 일본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도 있고 또 보안 솔루션 업체인 비트고 또 뭐 비트페이 또 블록체인 그리고 USDC를 만든 서클사 또 미국의 나스닥 상장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또 코인데스크 또 최대 ICO를 진행하는 코인리스트 또 디센트럴랜드 이더스캔 또 이토르 거래소, 그리고 곧 에어드랍을 앞둔 플레어 네트워크, 이번에 문제가 터진 제네시스, 그레이스케일, 헤다라 해시그래프, 호라이즌, 또 우리나라의 코빅 거래소, 또 크라켄 거래소, 그리고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인 바로 리플, 이렇게 지캐시까지 우리가 아는 것도 꽤 많이 보이지만 잘 알지는 못하는 그 관련 산업에도 깊게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DC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에서 이 DCG의 영향력은 매우 큰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DCG발 소식은 좋은 소식이 되었든 나쁜 소식이 되었든 그 파급력은 매우 클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DCG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다라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비트코인은 10%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고 이에 따라 알트도 동반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살아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DCG나 자회사인 제네시스가 파산 절차를 밟는다는 그런 소식이 들린다면 시장은 충격에 휩싸일 것이고 그에 따라 다시 한번 이 폭락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봐요. 그러면 진짜 비트코인이 12K 13까지 찍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결국에는 이 DCG가 이 사태를 잘 수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보고 그 생각에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번스타인이라는 금융기관이 이 DCG가 비용을 치르고 이 그레이스케일을 구할 것이다 라고 기사가 나온 건데요. 이 기사도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국내에 기사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텔레그램 방에다 이 소식을 정리해서 바로 전했는데요. 이 기사에서 말하는 이 DCG가 앞으로 사용 가능한 접근 방식으로는 첫 번째 자본 조달, 두 번째 비전략 자산 매각 및 그레이스케일 구제, 세 번째 GBTC 해산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이 자금 조달은 말 그대로 돈을 빌려오는 것인데 뭐 쉽게 자금 조달만 된다면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지만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이 DCG도 몇 주 동안 지금 말이 없는 것일 테고 두 번째는 비전략 자산 매각인데 현재 이 DCG가 보유한 자회사인 코인데스크나 비트코인 채굴업체, 파운드리 등 이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서 자금을 만든다라는 것도 그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GBTC 해산인데 이 기사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GBTC 해산은 DCG가 가장 선호하지 않은 옵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GBTC 해산이라는 게 뭐냐면 이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시장에 바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GBTC 홀더들에게 그 비트코인을 나눠줌으로써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SEC에 등록된 GBTC 신탁 상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도 그랬었지만 이것은 후폭풍이 매우 클 것이고 그래서 아마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들보다 더 큰 전략이 바로 이 DCG가 통째로 인수되는 것인데 기사에도 보게 되면 실현 가능한 거래는 소수의 파트너 또는 전략 파트너가 주도하는 DCG 인수다 라고 하면서 금융기관이 업계 진입을 모색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기사에도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가능성이 꽤 높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12월 6일 얼마 전에 이 골드만삭스가 투자할 암호화폐 기업을 물색 중이다 라고 하면서 실사를 진행 중이다라는 이런 기사가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나왔어요. 물론 이 기사가 골드만삭스가 DCG를 인수하려 한다는 것은 아닐 테지만 이렇게 월가의 금융기관은 암호화폐 시장을 기회로 보고 있고 시장 진입을 계속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 골드만삭스 기사가 또 나왔는데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는 올해의 이런 위기에도 성장 가능성은 크다고 말하면서 규제가 중요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최신 보고서에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미국에서는 규제 관련 법안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 규제를 통한 제도화는 월가가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공유방에도 썼지만 기사처럼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이 시장에 직접적인 참여를 원한다면 DCG를 인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인다라고 썼어요. 물론 돈이 문제겠지만 만약 월가의 금융가가 이 DCG를 인수를 한다면 단숨에 이 상위 포식자로 올라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방에 이 암호화폐 산업의 최상위권 위치까지 올라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월가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된다면 의외로 이 사태는 잘 해결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몇 주간 별다른 소식 없이 조용한 것도 수면 아래 이 물밑에서 이런 논의가 오고 가고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만약 이 DCG가 금융가로부터 인수가 된다면 이제는 하방이 아니라 상방으로 튀어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희망회로가 많이 섞인 전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제 또 이런 기사도 하나 나왔는데 메사리의 창업자가 제네시스가 2분기, 3분기 동안 100억 달러 이상의 대출을 갚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제네시스는 알라메다와 다르게 책임감 있는 태도로 차입금을 줄여나갔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그래도 정말 제네시스나 DCG가 FTX처럼 막장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이나 그 상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2015년 10월 기사인데 처음 베리슬버트가 이 DCG를 런칭을 할 때 마스터카드가 펀딩을 했다라는 그 기사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봐도 여기 보시면 이 마스터카드가 DCG를 일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 도식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2015년이면 우리 대부분이 비트코인이 뭔지도 잘 모르고 관심조차 없을 때인데 이 월가의 금융가인 이 마스터카드는 이미 이때부터 이 시장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DCG가 지금 현재 예상치 못한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자신들의 채권 회수를 위해서라도 그냥 DCG를 망하게 방치해 둘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DCG 스스로가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하고자 한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해결 선택지는 많아 보입니다. 어떤 선택이 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충격이 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우리에게 알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암호화폐 시장의 더 큰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번 위기를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